네, 오늘은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추가 상승에 대한 지금 믿음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고하게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지표들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예상을 한다면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7월 초입니다. 며칠 예. 전에 또 6월에 수출입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예. 6월 수출이 상당히 좋았죠. 예, 6월 수출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예,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했고요. 예, 품목별로 보면 여전히 반도체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다가 자동차도 뭐 월별 기준으로 보면은 뭐 6월에 상당히 네. 좋았고요. 예,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뭐 조선업종 이런 것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은 중국으로는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예, 미국으로도 약간 감소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아세안, 유럽 쪽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평균 수출 금액이 28억 5천만 달러로 네.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5월까지는 수출이 다소 부진했는데 6월 수출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항상 일평균 수출 금액과 거래소 지수의 또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동조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상당히 좋았다라는 부분이 우리 증시에 더욱더 큰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앞서서 하단에서 확인을 해보셨듯이 6월 역대 최대 또 수출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는 어떨지 관세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지 궁금한데요. 예, 반도체 수출 비중이 5월에 우리 25%나 차지했습니다. 네. 예, 1월부터 6월까지 보면 또 21.9%로요. 역사상 최고치를 그리겠습니다. 예, 반도체가 그렇게 수출이 잘 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런데 반도체 수출은 분기 말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네. 예, 그래서 아마 7, 8월에는 6월보다 금액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뭐 6월에 15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만은 아마 9월, 12월 가면은 155억 달러 정도 반도체 수출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수출 늘어날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6월뿐만 아니라 사실 상반기 수출 전반적으로 놓고 보자면 그래도 또 선전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일평균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역대 2위권이다. 상반기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역대 3위권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던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그만큼 반도체, 네. 뭐 자동차 아직까지 수출 잘 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6월 그 일평균 수출이 28억 5천만 달러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코스피가 올랐는데요. 예, 그런데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는 오르는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예, 제가 월별로 그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코스피를 평가하는데요. 네. 6월 말 기준으로 평가해 보면은 한 코스피가 6% 정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평균 수출 금액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그런데 과연 7월 일평균 수출 금액이 6월보다 더 높을 것인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조금 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가가 일평균 수출의 금액에 비해서는 조금 코스피가 좀 앞장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상호관세 유예가 이제는 다음 주 7월 8일이면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협상과 관련해서 희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앞으로 하반기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예, 상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약간 감소했거든요. 네. 뭐 3분기에도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4분기에 우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6% 정도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관세 영향은 부정적입니다만은 예, 저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OECD에서 발표하는 G20 선행 지수가 우리 수출 3개월 이동 평균에 한 2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예, 그런데 G20 선행 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예, 저거는 G20 국가의 경제가 아마 하반기 들어서 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로 보면은 아마 우리 수출이 4분기에는 한 6% 안팎에 증가하면서 우리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준비된 자료를 보니까 분기별 GDP 성장률의 변화도 있던데요. 예. 이걸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분기별 GDP 성장률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0.0%였습니다. 네. 전기비로는 마이너스 0.2%인데요. 네. 전년 동기비입니다. 예, 그러나 제가 전망해 보면은 점차 올라가지고 4분기에는 1.6%. 다행이네요. 예, 이 정도 나옵니다. 물론 연간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2.0% 성장했는데요.
올해 연간으로 한 0.9% 성장 예상하고 있는데 분기별로는 1분기를 저점으로 올라갈 것이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출도 증가하고요. 네. 예, 지금 상당히 내수 소비가 부진한 상태인데 아마 소비도 서서히 2분기부터는 좀 개선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GDP를 구성하는 수출, 소비가 증가하면서 예, 경기 단기 순환 측면에서 보면 1분기가 경기 저점이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의 내수 경기가 사실 1차 추경에도 불구하고 많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는 뭐 2차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또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만큼 이 효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사실 우리 심리는 예. 많이 개선됐죠. 예, 통계청에서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예, 지난 6월 보니까 108.1로 많이 좋아졌어요. 네. 예, 그런데 이런 소프트 데이터는 좋아졌는데 실제 소비 지출은 아직까지도 부진하죠. 예, 그런데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또 소매 판매도 늘어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정부가 조만간 우리 가게한테 한 15만 원에서 많게는 52만 원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예, 실제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소매 판매가 저점을 치고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게 5월까지 데이터인데요. 아마 6월, 7월 가면서 소매 판매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개선되는 조짐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소매 판매로 이어지면서 지표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보통 그 심리는 그 소프트 데이터라고 그러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반대예요. 네. 소비 심리는 악화됐는데 아직까지 실제 소비는 좋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소비 심리는 좋은데 실제 하드 데이터 소비는 실제 소비는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런데 시차를 두고 그게 반영될 거라는 거죠. 아마 6월, 7월 가면서 예,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 발표하면서 소매 판매 데이터를 네. 발표할 텐데요. 예, 점차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차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수출도 뭐 상반기처럼 하반기에도 무난하게 이어진다면은 하반기 경기는 좀 긍정적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봐도 괜찮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걸 사실 주가가 많이 반영하고 있죠. 이미 네, 예, 그렇죠. 주가가 뭐 저평가돼서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 경기 회복도 반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올 그 상반기 우리 코스피 업종별로 보면은 뭐 은행, 증권, 뭐 금융주들, 건설주들 이런 네. 내수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거든요. 예, 주시장이 내수 회복을 미리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부분이 지수 자체에도 반영이 되면서 영고점 수준까지 코스피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에 따라서 증시에 대한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예탁금이 70조 원에 육박을 했다. 거의 뭐 4년 내 최고치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증시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소위 이거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네. GDP에 비해서 통화량 M2가 얼마나 많은가, 예, 그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예, 특히 그 증시 주변 자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직접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예, 자금이 고객 애탁금하고 국내 그 주식형 수익증권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작년 말에 한 16조 원 정도 됐어요. 예, 그런데 7월 1일 데이터 보니까 왜 146조로 무려 그 30조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코스피가 3,300 갔을 때 예, 그때보다도 고객 애탁금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 예, 둘이 합치면 더 높습니다. 예, 문제는 자금들이 더 들어올 것인가 여기가 달려 있는데요. 예, 지금 우리 은행 예금 금리가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가 2022년에 뭐 거의 5% 근접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2.5% 안팎으로 떨어졌고요. 저는 내년 상반기에 저게 2% 안팎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저 2%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2%거든요. 증시의 매력이 더 높아질 그렇죠. 것이다. 이런 거네요. 예, 그러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 무렵에 은행 예금 금리가 2% 안팎으로 떨어지고 예,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약간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증권시장으로 더 많은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를 또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앞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우리 증시 정말 재평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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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외국인들이 뭐 작년 8월부터 올 네. 4월까지 많이 팔았죠. 5월 이후 사고 있는데요. 저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사고 있는 거는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다, 코스피도 저평가됐다. 예, 제가 평가해 보면은 지금 환율이 뭐 1,36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여러 경제 변수에 평가해 보면 한 13% 저평가됐고요. 예, 그다음에 코스피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앞으로 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제가 최근에 그 애국계 관련 뭐 여러 사람 만나고 이야기를 예. 들어봤는데요. 환율이 그 1,350원 밑에서 안정되면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주식을 더 많이 살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1,480원까지 갔다가 뭐 1,36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아직도 한국의 원화 가치가 확실히 오르는 국면인가? 네. 이건 아직 확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1,350원 밑에서 안정되면은 외국인들이 그 주식을 더 많이 살 것이다. 뭐 일부 제가 만난 외국인들입니다만 일리가 있는 이렇게 얘기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강세 추세가 정말 확고하다라고 확인이 된다면 외국인 입장에서야 환차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의 중요한 변곡점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350원 하회하는 여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워낙 또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는 고점에서 약간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7월에는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에서 보여줬듯이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7월에도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3분기 주식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좀 조정이 필요한 시점인 그래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올해 그 뭐 3,200까지 간다, 3,200 뭐 그 정도까지는 간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근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코스피를 평가하는데요. 한 6% 정도 지금 우리 코스피가 가대평가됐고요. 예,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보면은 그 H 필터라고 제가 호드릭 프레스 그 통계 기법이 있거든요. 네. 이걸로 그 추세로 평가해 보니까 6월 말 기준으로 추세는 상승 국면입니다. 예, 그런데 일시적으로 추세에서 한 14%좀 2로 벗어났어요. 저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추세가 100인데요. 지금 추세는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추세에서 너무 2로 벗어났거든요. 단기에 너무 주가가 빨리 올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추세하고 거리가 좁히는 과정에서 조정을 좀 거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조정폭도 크지 않고 기간도 그렇게 길어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뭐 조정이 온다면 비중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3분기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혹은 눈여겨봐야 할 주요 변수들은 어떻게 있다고 보시는가? 뭐 중동 사태 여전히 불안하고요. 그런데 미국 주가가 뭐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 최근 미국 다녀왔습니다. 미국 가게 소비가 줄어드는 모습을 여러 군데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가 줄어들고 뭐 고용도 앞으로 줄어들고 어제 고용은 좋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미국 주가가 지나치게 좀 가대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미국 주가가 상당히 급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주가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 8월에 일시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미국 소비가 둔화되면서 미국 금리 인하하고 일본의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같은 이런 문제도 앞으로 한두 달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측면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조정이 오면 주식 비중 늘려야셔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한 3개월 정도는 뭐 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안정적인 통신주나 뭐 제 모델에 의하면은 제주, 종이 제주 이런 것들이 좀 좋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와 함께 시장의 큰 그림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